북쪽을 제작해야 되는데 제가 저쪽 북쪽에서 남아있을 예정이 있다는 내일은 지난 겨울 무인도에서 촬영된 영상. 40여 년간 사람이 살지 않았던 서해안 끝자락의 한 섬 황도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남자의 사연이었다. 하루 먹을지 양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는 전기도 통신도 불가능한 섬에서 오직 자연에만 기대어 살고 있었다. 이리 와. 이거 먹을까? 발포 매트, 스티로폴 등을 이용해서 바닥 매트를 보강을 했어요. 호로가 정말 치네요. 정말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섬에 혼자 사는 남자. 이용호 씨는 왜 이 섬에 정착한 것일까? 넉 달이 흐른 지난 4월. 뜻밖에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이용호 씨를 다시 만났다. 그래도 되긴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제가 덕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거의 완충된 것 같은데요. 태양광 충전기예요. 섬에 전기가 없다 보니까 충전용하고 대용량 배터리.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있으면 통신하고 등은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홀로 지낸 지 39일 만에 섬에서 나왔던 용호 씨는 내일 다시 황도로 들어갈 계획이다. 두려운 건 없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생각만 하면 뭐를 할지, 뭐를 하고 지낼지 즐겁기만 한데요. 밤마다 그 생각합니다. 뭐를 할까? 뭐를 하면 더 즐거울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황도에서 끝까지 버텨볼 생각이다. 지난 섬 생활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아내 현정 씨의 손맛이 담긴 김치였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현정 씨는 서울 집에 남을 계획. 무인도에 꼭 가야겠냐고 수없이 말려봤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진 못했다. 괜찮지? 응. 달지 않고 딱 좋아. 잠깐만. 가서 물통으로 하나만 되겠지, 나? 잘 먹으면 좋잖아요. 잘 먹어서 잘 먹어야죠. 야, 제일 먹고 싶은 게 김치였거든. 이번에 섬 갔을 때 행복하시겠어요? 네, 그쵸. 이렇게 많으니 저는 김치 맛도 못 진짜 김치 봤는데. 있으면 라면에다 먹어도 맛있어. 라면 하나만 있을 때. 그렇지. 아우, 이거 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아마 제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하려고요. 김치는 현정 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무언의 응원이다. 다음 날 황도로 향하는 배가 아침 일찍 출발했다. 지난 겨울 황도에서 지내던 때 없어서 아쉬웠던 것들을 모두 챙기니 짐의 양이 만만치가 않다.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무인도, 낚싯배를 빌렸다. 텐트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거든. 이거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 알러지 찢어지는데 샀든지. 가서 한번 옷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서 사이즈 좀 보고 옷을 좀 딱 하고. 지금 아까 한골물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동호회 그 회원들이 줍니다. 제가 활동하는 동호회 회원들인데 같이 동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짐이 워낙 많아서 실은 짐이. 근데 텐트가 쳐진 그 거리가 굉장히 먼데 오늘은 수월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시 섬이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사실까 걱정입니다 지금.
작년 겨울에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어떨 때 저도 이렇게 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시나. 동호회 회원들은 짐만 함께 날라주고 오늘 바로 육지로 나올 계획이다. 충청남도 보령시 회변항에서 출발한 배가 2시간여의 항해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다가선다. 황도입니다. 제가 39일 동안 이 섬을 다 누볐어요. 황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절벽이 직벽인 데가 많아요. 근데 위험한 만큼 아름다운 곳들이 너무 많아요. 외연열도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황도. 56만 제곱미터 크기의 돌섬으로 1970년대 초반 이후 사람이 살지 않았던 무인도다. 밑에 형님 바닥 봐야 돼, 바닥. 천천히 슬로로. 배를 댈 수 있는 접안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 육안으로 일일이 물 높이는 물론 바다 아래 바위 모양을 확인해야 하고 배가 떠밀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도 오직 사람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 자, 배로 좀 밀고. 용호 씨를 선두로 동호회 회원들 모두가 서둘러 배에서 내린다. 이쪽으로 계단 이쪽으로. 아침 출발 시간이 지연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 둘이 같이 누면 하나, 둘, 으쌰. 지면과 배의 높이가 맞질 않다 보니 짐을 내리고 옮기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니다. 여기 다 남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짐을 어떻게 하려고 다? 여기 한 시간에 한 4시나 돼야 배를 대니까 다시 못 된다고. 아니 4시에 안 들어와요? 4시에? 지금 1시 반에 물이 딱 빠져가지고 여기서 배를 접안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나가려면 4시인데 4시에는 입항해야 되는 시간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가 지금 맥스의 바닥이 아니 이거 몇 시에 들어오실 건데 여기? 못 들은 지금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와야 돼요. 지금 나간다고 그래요? 나가니까 아침에 좀 일찍 서둘렀으면 안 되는데 안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나가? 일단 남는 사람 빼고는 전부 다 타세요. 자꾸 좀 낮아집니다. 빨리 빨리. 일단 빨리 주세요. 빨리 가야 된다 다시? 짐을 내리는 잠깐 사이 벌써 물이 많이 빠져버렸다. 배의 안전을 위해서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 텐트까지 짐을 날라주려던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동호회 회원들 모두 급히 섬을 떠나게 됐다. 아이고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나눌 겨를조차 없이 용호 씨만이 어마어마한 양의 짐들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지금 양식하고 물은 넉넉한 편이거든요, 지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무인도에서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실감나는 얼굴이다. 물 마셔, 야. 물 마셔. 니들도 물 마셔, 야.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멍이 있으면 안 돼, 이제. 여기 인마 너하고 나밖에 없어, 이제. 그렇게 막 가면 안 되지. 자, 알았어. 물 먹자, 물. 물부터 먹자. 졸지에 어미품을 떠나 황도까지 오게 된 동물 식구들. 그야말로 충격에 빠진 상태다. 아마 이 지역은 지금 휴대폰이 안 됩니다, 여기는. 통화권 이탈이죠. 세상과 연결해주던 끈도 완전히 끊겼다. 네, 문명하고는 지금 이탈됐습니다. 전기도 없는 거잖아요. 전기는 제가 만들어 쓰지 않습니까? 태양광 충전기. 잠시 숨을 돌리고 나니 섬을 떠나 있던 지난 4개월 황도의 변화가 궁금해진다. 그래도 발자국
있죠? 이게 다 저기입니다. 이게 다 달래예요. 풀이 아니에요. 이게 다 달래입니다. 지금 이게 보이는 게. 멀리서 볼 땐 척박해만 보이던 돌섬. 그러나 가까이서 살펴보니 유용한 반찬거리들이 잔뜩 널려 있다. 제가 겨울 동안 진짜 맛있게 먹었던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씻지도 않고 드세요, 그거는? 아유, 뭐 여기 오염된 게 어디 있어요? 두드름이네요. 오, 휘발유가 두드름이 생겼네. 기름이 있는 거예요? 아, 내려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상태를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요. 선박오일이에요, 선박오일. 제일 궁금한 건 제 텐트거든요, 지금. 오, 그대로 있네요. 아우, 지난 겨울 용호 씨가 39일간 머물렀던 텐트. 급히 섬을 떠나느라 걷어두지도 못했다. 텐트가 좀 상하긴 했는데 잘 보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량도 생필품도 거의 떨어진 상태에서 인근 섬 주민에게 긴급 구출돼서 나갔던 터라 용호 씨가 생활했던 흔적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됐죠, 뭐. 그래도 쥐는 안 들어온 것 같죠? 아, 정말 그대로 있네. 또 그대로 있고.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떠내려온 걸 찾아서 이제 반찬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걸로 살았어요, 반찬. 고추장하고. 제가 고추장 남은 게 있는데 고추장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떠내려왔더라고요. 종종 저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보물창고라고 제가 이름했습니다. 설거지 그릇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4개월 전 그대로인 황도의 모습이 반갑다. 이것도 다시 한번 삽도 있으니까 이것도 보강을 좀 해야죠. 섬 이름을 따 황도란 이름을 갖게 된 강아지도 6마리 토종 닭들도 어느새 섬 탐방의 한창이다. 여기는 뭐 다 담벼락도 있고 다 있네요? 예, 다 있어요. 이렇게. 이 집터예요. 예전에 이제 그 강제 이주 상할 때 남아있는 집터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이게 사람이 여기도 생활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착하기 굉장히 힘들죠. 너무 열악해서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어로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로행위는 이제 가까운 인근 섬에서 이쪽까지 하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정착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무인도로 40여 년간 방치됐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황도엔 6가구 정도가 모여 생활했었다. 그중 2가구가 북한에 강제 납북되면서 황도는 정부 시책에 의해 무인도가 됐다. 그 아궁이가 2개를 집힌 것 같거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이게 아마 끓음이 이제 이렇게 있죠. 이게 보면은 구들도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제 구들을 뚫고 이제 오래돼 있으니까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네요. 여기는 작은 방, 그래서 방 2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용호 씨가 황도에 처음 와본 것은 4년 전. 누나 가족을 따라서였다. 우연찮게 그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찾았다고 이제 매형한테 소식을 좀 전해 들었어요. 조상은 어떤 분들? 외조부라고 들었거든요. 그 외조부님이 이제 여기서 기거하시고 이제 이주할 때 이제 나가시고 이제 뭐 여러 해 동안 이제 비어 있었던 곳이죠. 아, 명한테 졸랐죠. 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왔었어요. 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전체 56만 제곱미터 중 매형 땅은 2천 제곱미터. 짧은 방문이었지만 용호 씨는 이곳에 마음을 빼앗겼다. 서로 이렇게 기대고 생존하면 힘들 텐데 다 품고 있네요. 바위도 품고 그냥 상처나도 뿌리가 다 안고 참 신기합니다. 바위를 품고도 굳건한 이 나무는 서울에서도 잊혀지지 않았다. 근데 같이 이렇게 생존하면서 같이 크네요. 근데 이제 얘는 나이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고목이 돼서 속도 많이 썩었나 봐요. 속 아프겠다, 야. 속상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아유. 누가 봐도 견디기 힘든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 나무는 용호 씨가 닮고 싶은 모습이다. 젊은 시절부터 늘 도전을 즐겼던 용호 씨. 교회에서 만난 현정 씨와 결혼에 골인하고 작은 사업도 시작했다. 가정도 일도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승승장구였다. 그러나 사업 확장에 대한 지나친 욕심 끝에 부도를 맞게 됐고 더는 견딜 수 없던 때 도망치듯 이 섬에 들어왔다. 대자연에서 전 혼자 있거든요, 이 섬에. 겨울에 39일 있으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아, 이거구나. 내가 힘들지만 이 안에는 희망이 있고 정말 보여지는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너무 급박하게 살았는데 이제 천천히 저도 인생을 좀 즐기면서 자연도 즐기고 제가 좋아하는 가끔 낚시도 즐기고 그러면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섬에 들어왔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을 갖게 된 곳. 용호 씨는 이곳 황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려고 한다. 일단은 그늘에 좀 놔야 될 것 같아요. 매건비들에도 여기까지 물이 차거든요. 물때를 제가 못 봐서. 물이 어디까지 차는데? 요 밑에까지 찹니다. 그래서 철렁하면 젖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올리려고 해요. 오늘은 당장 필요한 짐만 옮겨갈 예정이다. 이제 좀 추울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아까 그 보셨듯이 텐트는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춥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부터 움직였잖아요. 어저께 11시에 끝났고. 근데 오늘은 진짜 꿀잠 잘 것 같아요. 도시에선 늘 불안, 초조, 긴장 탓에 불면증에 시달렸던 용호 씨. 황도에선 늘 꿀잠을 잘 수 있어 좋았다. 황도에서 다시 맞은 첫 밤.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다. 해무에 갇힌 채 맞이한 아침. 황도의 마스코트는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다. 삼시세끼 챙기기는 앞으로 용호 씨가 풀어가야 할 가장 큰 숙제. 하필 첫 끼니부터 난관 봉착이다.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밥 해먹기. 이런 날은 잘못하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이렇게 또 비가 오니까 난감합니다. 잔뜩 눅눅해진 장작. 부트란 불은 안 붙고 애꿎은 연기만 잔뜩 피어난다. 여기 있으면 저절로 울게 돼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매워서 울게 돼요. 아이, 눈물 보이고 싶지 않은데. 이래서야 오늘 중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는 있을지 보이고 싶지 않은 눈물만 자꾸 난다. 아, 얘가 끓여야지. 얘들도 했는데
참, 이 자연으로 가면 참 느려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막 그런 언어도 막 구사하는데 이렇게 보면 빨리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침에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데 살면. 현정아, 나 허즈밴드 나 지금 아이고 배워. 괜찮지? 연기 때문인지 그리움 때문인지 자꾸만 눈물이 나는 아침. 언젠가 아내에게 보여줄 생각에 동영상을 남기는데 아내분은 여기 안 오고 싶어 해요? 그쵸. 집사람은 쇼핑할 것도 없고 이제 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여기 있으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전 꼭 데려오고 싶거든요. 오, 너 아는데 그 셀카 각도다. 이렇게 하면은 안 하고 못 뺏길 거야. 밥 탄다. 탄내는 솔솔 풍겨오는데 위쪽은 여전히 설익은 상태. 이상하네. 했더니 줄줄지네. 지금 거의 한 1시간 한 5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연기만 나지 이게 비가 와서 그런지 나무가 젖어서 조금 젖었는데도 이렇게 불이 안 올라오네. 연기만 올라오고. 배고프지? 밥 짓기 시작한 지 2시간이 훨씬 넘어서야 됐다. 맛있다. 이제야 밥에서 반찬으로 하나뿐인 화덕의 주인이 바뀌었다. 황도에서 맛보게 될 첫 식사 메뉴는 해풍을 맞으며 자생한 채소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따온 것들이다. 전어나물하고 달래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갖고 온 참기름 이렇게 좀 넣어봤어요. 텐트 주변 널찍한 바위 위에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졌다. 별다른 재료도 특별한 솜씨도 없지만 깨끗한 흙이 키우고 신선한 바람이 자라게 한 자연 그대로의 재료들이 어우러진 아침 밥상. 재료들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황도의 맛이다. 이거 맛있네. 달래무침도 맛있으세요? 달래무침 진짜 맛있어요. 향이 참 좋네요. 산에서 바로 따서 그런지. 아.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던 용호 씨. 왜요? 햇빛 났잖아요. 해무가 거치며 갑자기 나온 햇빛에 몸도 마음도 바빠진다. 왜 이렇게 일찍 났지, 햇빛이? 있어봐. 하루에 12번도 바뀐다는 바다 날씨. 이 햇빛을 놓치고 나면 오늘 충전은 물 건너갈지도 모를 일이다. 충전하는 겁니다. 이때 아니면 큰일 나요. 비는 살짝씩 내리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밥 줄게. 미안. 이게 더 급해. 통신 불가 지역인 황도지만 오케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충전은 필수다. 밥 먹자. 밥 먹자. 잠시 뒤 어제 미처 옮겨가지 못했던 짐을 나르기 위해 바닷가로 나온 용호 씨. 그런 용호 씨를 매서운 눈빛에 흑염소가 감시 중이다.
인간과 짐승의 기싸움. 콧방귀를 껴? 팽팽한 대치에도 쉽사리 갈리지 않는 승패다. 야, 너 텃세 부리는 거야? 너 여기 있는 채소들 먹으면 안 된다, 잉? 여기 묘목 잔뜩 심을 거거든?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알았지? 우리 황도가 있어, 황도. 걔가 너네들 가만 안 둘 거야. 먹으면 절대 안 돼, 알았지? 거의 기싸움 하자는 거니? 오, 센데. 나중에 보자. 한 달 된 새끼 강아지를 등에 업고 큰 소리 쳐보는 용호 씨. 나중에 봐. 아무래도 오늘의 승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흑염소 같다. 살다 보면 자꾸만 필요한 것이 늘어나는 살림살이. 이럴 땐 자신만의 보물 창고가 있어 용호 씨 마음이 든든하다. 여기는 쓰레기가 이쪽으로만 이상하게 이렇게 몰리더라고요. 다른 곳은 덜한데 여기만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여기서 많이 얻어요. 도시에서였다면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급해도 쓰레기장 주변은 얼씬도 하지 않았을 용호 씨다. 그러나 부족함 속에서 만족을 찾고 모자람 속에서 감사함을 배웠던 무인도살이를 통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기준, 자신만의 필요에 의해 보물과 고물을 구별하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 황도에선 남들에겐 필요 없어 버려진 쓰레기들이 용호 씨에겐 고맙고 귀한 보물이 된다. 몸살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익숙합니다. 섬 생활 첫날. 용호 씨가 해야 할 일 1순위로 정한 것은 집 짓기. 새로운 식구가 된 토종닭 6마리의 보금자리다. 3시 큰일 났네. 어저께 6시 반쯤 해 떨어졌죠? 오늘은 밥을, 저녁을 낚시를 해서 회를 먹어. 어죽을 끓일까? 배도 고픈데. 이거부터 끝내고. 머릿속에 그려놓은 닭장 설계도. 그런데 짐을 꼼꼼하게 챙긴다고 챙겼건만 못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다. 저 어려운 자세네. 재료 부족에 인력 난까지. 참으로 난감한 섬살이다. 저는 IT 쪽에 있었지만 뭐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것 같은데요.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까. 얘 보면 조금만 머리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못이 없고 도구도 없으니까 한없이 그냥 몸만 고생하네. 야, 2마리 올라가도 되겠다. 부족한 재료 속에서도 얼추 머릿속의 설계도에 맞춰 닭장 하나가 뚝딱 완성됐다. 가자. 앞으로. 이제 드디어 입주식. 마음에 드는가 본데? 좋아하는 것 같죠?
가족들의 속마음은 들어볼 길 없으니 일단은 좋아한다고 믿기로. 하루 종일 맑았다 흐렸다를 반복하던 바다 날씨가 점점 심상치 않게 변해가고 용호 씨가 텐트 주변 점검을 서두른다. 그래도 바닥은 조금 젖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려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조금은 고생하겠지만 지금 뭐 이 텐트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지난 겨울에도 갑자기 불어닥친 비바람에 고립돼 며칠을 두려움에 떨었고 결국은 황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의 기세가 점점 거세지더니 곧이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따뜻하지? 아까 오랬더니 왜 안 왔어? 왜 자꾸 도망가냐? 응? 점점 심해지는 바람과 빗줄기. 오늘을 과연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용호 씨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하다. 좁은 텐트 안. 비바람의 강도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아직 섬 날씨가 익숙치 않은 강아지 황도는 빗속을 뛰어다니느라 온몸이 다 젖어버렸다. 따뜻하지? 아까 오랬더니 왜 안 왔어? 왜 자꾸 도망가냐?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어미에게서 떼어온 새끼 강아지가 안쓰럽고 미안하다. 오래된 텐트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겨울에 치고 제가 철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내내 비바람 불고 눈비 맞고 하니까 이게 흙이 자꾸 주저앉으면서 텐트도 좁아지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씨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나 저녁이 되면 좀 생각이 좀 많아지거든요. 근데 혼자 있다 보니까 지나온 삶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눈보라가 좀 심하게 쳤어요. 아침 굶고 점심을 굶으니까 이제 상당히 좀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낚시나 해서 그냥 매운탕이나 그냥 따뜻하게 이제 철수해야 되겠다. 물고기도 한 마리 잡았으니까 큰 거 하나 잡았으니까 철수를 하는데 벼랑간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하늘에는 낭떠러지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 추위까지 오니까 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춥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소변을 좀 받아 먹었었습니다. 몸에 들어가니까 와 정말 환원하더라고요. 따뜻한 게. 근데 만약 그때 소변을 안 먹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지냈던 지난 겨울에 비하면 한 달 된 새끼 강아지의 존재만으로도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 오늘 밥은 이걸로 해 먹어야 되겠네요. 이거 비가 오니까 뭐 화덕도 다 젖고 했으니까 이걸로 먹어야죠.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놓인 날.
시간이 흐를수록 비바람의 기세가 점점 강해진다. 잠들기 힘든 밤이다. 지금이 새벽 2시입니다. 밤새도록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극장 촬영팀 참 걱정됩니다. 우리 황도공도 깨어났어요. 많이 놀랬나봐요. 거의 바람이 이 정도 수준이라 지금 뜬 눈으로 지금 지켜오고 있는 대단한 바람이네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긴 밤을 보내고 맞이한 아침. 대단했던 비바람에 새로 지은 닭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잘 주무셨어요? 이런 말을 두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런 거겠죠? 차가운 일정이네요, 진짜. 밤에. 큰 눈으로 됐습니다. 한숨 못 잤어요. 새 집에 입주하자마자 닭들은 이재민 신세가 됐다. 잠시 뒤 거짓말처럼 날이 개고 해가 비추기 시작한다. 용호 씨가 입은 수의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 비바람에 찢긴 텐트 사이로 물이 새면서 침낭이며 이불, 옷가지들까지 모두 다 흠뻑 젖어버렸다.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무인도 살이가 새삼 실감난다. 뭐부터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찢으면 안 되는데 상처를 줬어요. 너는 이제 머지않아 장마철. 이 섬에 계속 머물기 위해선 이렇게 틀어졌어요.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비 피해 수습을 얼추 끝내고 나니 벌써 오후 시간. 용호 씨는 어제 저녁부터 끼니를 걸렀다. 또 한 끼 때우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전부 참 간단하죠? 황도야, 가자. 이제 자기 이름에 반응하는 황도. 오이, 그렇지. 따라와야지. 가자. 둘은 지난밤 이후 부쩍 친해졌다. 두릅나무. 여기도 야생에서 번식하는 두릅나무. 싹 많이 올라왔네요. 지천에 널린 것이 먹거리들. 먹이네, 먹이다. 슈퍼도 마트도 없는 무인도지만 반찬 걱정 안 해도 되니 그나마 살만하다. 좋다. 이쪽으로 와야지. 간다. 야, 네가 길을 못 찾으면 어떡하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월 한다 그랬잖아. 너 기본교육 잘못 받은 것 같아. 어디가? 그래, 여기서 잊어버려도 뭐 갈 땐 뻔하지 뭐. 오겠지. 오늘 저녁 식탁은 바다향 물씬 풍기는 해산물들로 차려보려고 한다. 바닷가 바위 곳곳에 실하고 통통한 거북선들이 잔뜩이다.
파도가 지나는 곳에 자리 잡은 것은 국물 내기 딱 좋은 홍합. 손바닥만큼이나 커다란 것들이 수없이 자라고 있다. 제가 맨손으로 허가증이 있거든요. 저는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반찬으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갖다 먹죠 뭐. 이게 사람의 손길이 이제 안 닿은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물이 안 빠지더라도 이렇게 좀 커요. 이건 파래 같아요. 이것도 김인가? 파래김. 아, 이건 파래김이다. 김맛 나는데 이걸 말리면 김이 될 텐데 그냥. 김인데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밥 비벼 먹을까 그냥? 떠다가 맛있네. 이 파란 건 파래김 같고. 십여 분 만에 저녁상 차릴 재료 준비가 뚝딱 끝났다. 지금 용호 씨에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하루 세 끼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챙겨 먹는 일이다. 혼자 있으면 진짜 바쁩니다. 정신없이 바빠요. 이거 한 끼 식사 준비하려면 얼마나 고된지 아세요? 섬에 있으면 부지런해야 돼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했나, 그 후회도 많이 좀 하게 되겠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후회다. 아침잠에 쫓겨 5분 늦었던 출근도, 좀 더 치밀하지 못해 성사시키지 못했던 계약도, 한 번 더 살갑게 격려해주지 못했던 직원도, 이제와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아쉽다. 계속되는 실패 끝에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도망치듯 왔던 섬. 이곳에서 용호 씨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아궁이가 하나다 보니까 이게 좀 붙어 있었는데 이래서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무를 좀 더 해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됐지만 더 이상은 어떤 일에서도 실패자가 되고 싶진 않다. 여기는 마트나 그런 게 없이 다 스스로 자급자족 해야 되니까 그래도 불편하지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지내는 것 같아요. 뭐 따뜻한 물도 데였어야 되지, 장작을 떼서 이제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그냥 그 과정을 즐기고 하면 그것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워요. 어느새 뽀얀 육수를 내며 끓는 거북손과 홍합. 갓 따온 싱싱한 해산물은 별다른 양념을 더하지 않고도 담백한 그 맛이 일품이다. 오늘 용호 씨의 저녁 메뉴는 갓 따온 채소와 끝내주는 식감의 해산물을 잘 섞어 밀가루 반죽한 부침개. 이 좋은 재료들을 아낌없이 넣었으니 맛이 없을 수는 없을 테고. 아니 왜 안 돼? 물어봐야 되나? 왜 안 되지 뭐지? 계란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막고 있는 데는 부침, 수제비, 만두를 만들어. 잘못 건데 그런가? 뜻밖에도 자꾸 눌러붙기만 하는 부침개. 떡이 됐네요. 떡 만드는 건가 봐요, 밀가루가. 이상하게 다 밑에 눌러붙네요. 예상했던 것과 다른 모양에 당황스럽기만 하다. 맛이 찹쌀떡 같아요. 맛이 찹쌀떡 맛이 나는데요? 밀가루와 식용유를 탓하고 싶지만 이건 누가 봐도 요리 실력의 문제. 예전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참, 좀 대단하셔. 예전 분들은. 허탈한 마음 알아주는 건 황도뿐이다. 오, 맛있는 거구나. 하나 더 줄까? 말을 해. 더 달라고. 좀 넣을게. 다음 날 아침. 며칠 만에 제법 섬 생활에 적응한 것 같은 동물 식구들. 오늘부턴 본격적으로 정착 준비를 하려고 한다. 예, 오늘은 저 해바라기 씨 좀 심으려고요. 해바라기 씨 좀 준비했어요. 조금만 담아왔습니다. 해바라기 길 조성은 용호 씨의 야심찬 계획. 낭떠러지기 지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좀 가지 말라고 좀 주의 표시를 해서 제가 편한 길로 길 안내를 해바라기 길로 좀 조성을 하려고 지금 해바라기를 좀 심으려고 합니다. 황도는 절벽과 직벽이 줄을 이룬다. 용호 씨도 갈대밭 너머에 절벽을 알아보지 못해 몇 번이나 굴러 떨어졌었다. 그런 위험을 방지할 겸 해바라기로 길 안내 표지판을 만들 생각이다. 넉넉히 지금 넣고 있습니다. 친구 얘기로는 하나는 새를 주고 하나는 벌레를 주고 하나는 사람이 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 저도 여기 와서 낯선 계기 중지를 트는데 좀 넉넉히 넣어주려고요. 인사하는 겁니다. 잘 부탁한다 얘들아. 나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시루떡 돌린다고 생각해라. 언젠간 황도에 해바라기 섬이란 별칭이 붙게 되는 것이 용호 씨의 바람이자 계획이다. 아니 여기는 맑은데 또 해무가 또 올라오나? 아 오늘 날씨 왜 이래? 이곳은 위험 표지판이 꼭 필요한 길. 완전히 가시밭이네요. 예, 여기는 완전히 가시밭입니다. 이렇게 된 지역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해. 밤에 다닐 땐 정말 위험하거든요. 가시 좀 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걸리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용호 씨가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신경 써서 해바라기를 심는 곳은 풀 하나 남지 않은 흙바닥. 녹음으로 우거졌으면 하는 곳이다. 흑염소가 이렇게 훼손한 자리 이런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좀 심어주려고요. 흙이 여기는 계속 이런 곳에서 목욕을 하는지 이런 벌거숭이 민둥성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사람이 떠나버린 섬. 그동안 섬을 차지했던 흑염소들과도 사이좋게 더불어 살아볼 생각이다. 가방 속 수북하던 해바라기 씨를 다 심고 나니 발길이 향한 곳은 바닷가.
잠시 한숨 돌리고 나니 어느새 점심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시간이다. 밥 때는 왜 이리 자주 돌아오는지. 오늘은 어제의 실패도 만회할 겸 새로운 해산물 요리를 해보려고 한다. 해물수제 좀 쓰려고 합니다. 국물을 좀 맛있게 좀 우려내야죠. 근데 오늘 일물이라 바닷물이 안 빠지는 날이거든요, 최소. 쭉 빠져야지 그렇게 좀 드러나는데. 오늘로 황도에 다시 들어온 지 나흘째. 아직은 적응과 정착에 바빠 정신없는 시간이지만 문득문득 두고 온 사람들 생각이 간절해진다. 좋긴 하지만 혼자 있으니까 되게 외로워요. 혼자는 힘들어요, 솔직히. 일기 쓸 때 이게 좀 많이 생각할 때 그때는 좀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외로워서가 그런 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 살았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은 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울었습니다.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성공도 맛봤고 큰 돈도 벌었지만 끝까지 지키진 못했다. 왜 이리 되는 일이 없냐며 세상 원망도 했지만 이젠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월 매출이 한 50억 가까이 됐습니다. 직원은 한 18명 정도, 그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부가 서비스 사업을 특이하게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제 아이템도 서서히 쇠퇴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무리하게 좀 일을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앞길만 본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욕심을 많이 부렸죠. 욕심부리다 보니까 다 잃더라고요. 저도 이제 홍합을 채취하다 보면 이제 홍합을 하나만 주면 괜찮은데 2개, 3개를 주면 다 놓치더라고요. 더 많이 따려고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놓은 것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제 사업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한 가지만 충실하게 내 잘할 일만 충실하게 했었으면 그런 실패가 없었을 텐데 섬에 오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걸 다시 한번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 될 대로 되란 심정으로 들어온 무인도. 용호 씨는 이곳 황도의 자연 속에서 삶의 이치를 배워가고 있다. 무인도인 황도에 정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자급자족을 위한 농작물. 더 늦어지기 전 밭농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렇게 돌이 많아. 심어야 할 것들은 많은데 40년 이상 버려져 있던 땅이니 흙 고르기도 만만치가 않다. 생명쿨을 어떻게 더 없애지? 이렇게 안 알려줬는데 이게 더 낫겠네. 밭구랑을 매주라고 그랬는데 여기선 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근데 제일 양지 바른 곳이라 자생 능력을 한번 믿어봐야죠. 뭐. 도라지를 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묻어버리는 수준. 야, 니는 좀 말랐다. 네가 좀 보호를 좀 해줘라. 외롭지 않게 처음엔 하나씩 했는데 이렇게 하면 외롭진 않겠죠. 심는 양이 자꾸 늘어난다. 솔직히 힘도 들어요. 도시에 있을 때도 이렇게 중얼중얼 그러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그래봤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말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고. 근데 여기 오면 이상하게 혼자 중얼중얼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집사람이 그러던데 나이 먹어서 그래 그러던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불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오이 아삭이 고추입니다. 어느 게 잡초고 어느 게 농작물인지 언뜻 봐선 구별조차 어려운 상태. 그나마 최소한의 밭 형태를 갖춘 것은 파밭이 유일하다. 견딜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래선 밭을 찾지 못해 수확도 못할 상황. 이럴 땐 여기가 내 밭이요 새겨두는 수밖에. 폐 목재 기둥에 낚싯줄로 경계를 표시하고 구별이 쉽도록 천까지 묶어 밭의 경계를 표시한다. 이용호의 밭이란 이름표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걸려 넘어지면. 억세게 자란 잡초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길. 기도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잠시 뒤 갑자기 삽한 자루를 들고 급히 뛰어가는 용호 씨. 아유 좀 하세요. 한참 만에야 민망한 얼굴로 되돌아온다. 아유 이런 것까지 찍으세요. 아 찍을 것도 많으실 텐데. 배가 꼬였습니다. 저희는 제가 겨울에도 거름을 잘 줘서 농작물 잘 될 것 같아요. 저기는 뭐 심을지 지금 고민입니다. 얘들은 그냥 자리 잡았고 지금은 나 혼자 있으니까 그냥 당분간은 이렇게 지금 화장실은 삽 하나로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다가 잠잠한 다음 날 아침. 오늘 섬을 떠나는 제작진을 위해 용호 씨도 짐 옮기는 데 일손을 보탠다. 이제 정말 용호 씨는 혼자만의 삶을 꾸려가야 한다. 뭐 바닷가에 나가서 중 없으면 물고기라도 잡아서 어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물고기를 말려서 그걸 뭐 대용으로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제 적응해가면서 생활을 해야죠. 아직은 뭐 초보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적응할지 막막하지만 그래도 겨울에 제가 39일을 버티고 나니까 뭐든 자신감이 있거든요. 여기요! 제작진을 태워갈 배가 도착했다. 눈물 나올 것 같아요. 눈물 나올 것 같아. 아이고. 낚싯배의 선장조차도 과연 40여 년을 버려졌던 섬에서 잘 살 수 있을지 태워다 주면서도 반신반의했던 모양이다. 배 좀 알아봤어. 기장님 하고 문자를 줘요. 감사합니다. 다녀올게요. 잘 지내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살아계세요. 그럼요. 선장님 고마워요. 몸 조심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뼈아픈 실패를 맛봤기에 이곳 황도에서 제2의 인생을 제대로 계획해보고 싶다는 용호 씨. 과연 혼자만의 섬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4개월) 후 계절은 어느새 찌는 듯한 여름의 절정을 맞았다. 몇 개 샀어요.
용호 씨의 지인인 황승현 씨의 도움으로 제작진은 다시 황도로 간 사나이 이용호 씨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 걱정은 사실 많이 되죠. 뭐 전기도 없고 뭐 그러니까 원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원신 딱 그 자체입니다. 전기도 없고 저 같으면 못 살죠. 그냥 저 같으면 못 살겠다. 형님 들어가 사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형님이 이겨내시고 이제 살라는 그 모습이 딱 좋게 보입니다. 지난 4개월 용호 씨의 안부가 궁금했던 건 승현 씨도 제작진도 마찬가지. 이른 아침 서둘러 황도를 향해 출발했다. 배가 50km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갔을 때는 1시간 한 10분 20분 가야죠. 속도가 안 나니까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질 않는 망망대해를 달려 황도로 향하는 길. 정기적으로 다니는 배편이 전혀 없다 보니 따로 배를 빌려야만 갈 수 있는 황도는 물리적 거리보단 심리적 거리가 훨씬 더 먼 섬이다. 보령시 외연열도의 가장 서쪽에 자리 잡은 황도. 마치 도마뱀이 엎드린 듯한 모습이다. 한여름 녹음이 우거진 초록의 섬. 그 안에 사람의 생활 흔적이 보인다. 드디어 황도에 도착했다. 무사히 잘 도착했네요.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 얼마나 걸리신 겁니까 여기서? 5시간 걸린 것 같은데요. 5시간 반? 도착은 했지만 배를 대지 못하고 섬 주변을 뱅뱅 도는 승현 씨. 내릴 데가 마땅한 데가 없네요. 왜 용남형이 왜 안 나오지? 혹시 용호 씨가 그새 섬을 떠난 건 아닌지 불안할 때쯤 멀리서 누군가가 배를 향해 다가온다. 혹시나 그새 섬을 떠난 건 아닌지 불안했던 마음과는 달리 여전히 황도의 유일한 주민으로 살고 있는 이용호 씨. 그냥만 가서 그냥 답답하잖아. 우선 들어가야 돼. 배도 발산에다 놔둬야 되고 할 일이 많어. 가요. 네, 갈게요. 네, 형님. 예상보다 황도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서 용호 씨의 생사를 확인한 승현 씨가 서둘러 섬을 떠난다. 지금은 반가운 인사보다 더 급한 것이 짐을 옮기는 일. 물이 차오르기 전 서둘러야 한다. 한시름 돌리고 나니 용호 씨의 달라진 외모가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용호 씨만큼이나 많이 변한 황도. 어미 떨어져 안쓰럽던 새끼 강아지가 그새 늠름하게 자랐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난 얕아지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막 짐 내리느라고 인사 늦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고생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절보다 더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살이 이렇게 빠졌어요? 활동은 많고 이제 아무래도 운동량이 많다 보니까 좀 그래서 밥은 거르진 않았거든요. 아니 뭐 못 드셔가지고 이렇게 마르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밥은 진짜 밥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밥은 진짜 거의 2공기씩 이렇게 집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집을요? 네, 집을 조그만 여기 집을. 뭐 아무것도 자재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요? 집 지을 것들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이걸로 다 줬어요. 일단 날르면 다 집도 다 보이니까 가시죠. 예.
4개월 전 제작진이 섬을 떠나던 때와 비교해 한결 몸이 가벼워 보이는 용호 씨.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은 눈치다. 기억나시죠? 파 심었던 거. 파는 잘 자라더라고요. 파가 이렇게 돼 있고. 기존에 이제 그 상추들은 잘 자랐고, 그 이제 자란 거에 이제 씨가 있어서 이제 같이 파종을 했더니 이게 잘 자라더라고요. 억세게 자란 잡초 속에서 과연 살 수나 있을지 걱정했던 상추. 강인한 생명력을 제대로 뽐내고 있다. 기대 이상의 성과다. 토마토는 제가 2개 따먹었습니다. 토마토도 심은 게 지금 열려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첫 수확 될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었을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호방에다 된장 넣고 이렇게 한번 먹으면 맛있죠. 아, 그리고 그 기억나시잖아요. 저기 이 도라지에서 저기 하는 게 도라지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발국에 있는데 다 도라지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도라지예요. 이것도 도라지. 저기는 이제 이쁘게 이제 꽃이 폈고, 야생에서 적응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정말 믿었던 해바라기는 정말 좀 실망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진짜 한 가마를 이 들녘에 제가 다 심었거든요. 일일이 호미 갖고. 밑에 닭장을 제가 옮겼어요. 그래도 좀 닭집 모양 예, 모양이 난데 얘들은 여기서 낮잠만 자요. 밥 먹는 거 하고. 조만간 이제 결혼 소식이 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드셔본 적은 없고요. 예, 아직 알 낳지 않았어요. 이제 조만간 날 것 같아요. 아주 이쁘게 잘 컸어요, 닭도. 지난 4개월 황도의 생명들은 모두 알차고 충실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연못을 팠습니다. 4개월 전에 비해 서너 배는 넓어진 연못. 묻혀있던 옛 우물도 발견했다. 그 바위에서 이렇게 흘러 나오더라고요. 물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섬생활이다. 이건 뭡니까? 냉장고입니다. 통화네요 이거. 네, 그래서 지난번 갖고 온 통인데 이제 반찬이나 이게 여기 있으면 쉬지가 않더라고요. 이것도 바위에서 그 흘러내오는 물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좋아요. 용호 씨에겐 모든 것이 다 자랑거리.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혼자서 완성한 집이다. 아, 집을 좀 만들었어요. 혼자 만들다 보니까 좀 허술하지만 그래도 굉장한 정성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돌을 제가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위로는 제가 돌을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두께가 아시지만 한 70cm 정도 되거든요. 이 두께가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그죠? 예, 두께가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텐트로 버티기엔 한계를 느낀 용호 씨. 돌과 황토를 이용해 벽을 세우고 보물창고에서 날라온 폐 목재들로 얼기설기 지붕을 엮은 후 폐 그물로 덮었다. 텐트의 입구를 떼어내 현관도 만들었다. 사다리 하나 못 하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뤄낸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성과다. 이것도 다 해안에 있는 그 폐목입니다. 폐목으로 다 가져와서 끈으로 엮고 막 그랬어요. 진짜 황토방인데요? 네, 황토방인데
장마가 와서 그런지 이렇게 곰팡이인가 이렇게 버섯인가 이렇게 피더라고요. 이 안에 버섯도 같이 자라는 것 같아요. 고장난 그 텐트 이용해서 방충망도 그렇게 쓰시고요? 예, 방충망도 하고 이제 내리면 창문은 용호 씨의 아이디어가 이제 살아있는 뭐 야심작이다. 닫으면 되는 거고요. 집은 삶의 질을 바꿔놓았다. 다행히 이제 그 토담집이 있으니까 이제 땔감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이제 공간도 이제 하나둘씩 이제 나오니까 그나마 좀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거죠. 장마가 코앞에 닥쳤는데 이 텐트에서 어떻게 자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시도했는데 아이 뭐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용호 씨만의 작은 안식처가 완성됐다. 잠시 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식사 시간. 끼니를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다. 날씨 굉장히 뜨겁네요. 예,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더우니까 좀 간단한 차림으로 해서 이제 뭐 점심에 간단하게 좀 먹을 것 좀 챙겨 가야 될 거고요. 한결 여유 있게 제작진을 이끄는 용호 씨. 대화할 상대가 생긴 것도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도 오랜만이다. 그래도 혼자 다닐 때보다는 난데요, 든든한데요. 혼자 다닐 때보다 낫다고요? 예. 아마 이제 이런 데가 위험해요. 바로 낭떠러지긴데 바위가 있고, 근데 이렇게 절벽이에요. 바로 밑에.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는. 함부로 이렇게 모험 좋아하신다고 다니면 큰일 날 곳이 이런 무인도나 그런 섬들이거든요. 참, 여기서는 이런 길 막 다니는 게 용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저 산딸기는 많이 따드릴게요. 여기 많이 미끄럽습니다. 오. 예. 드셔보세요. 저기는 좀 뜰고요. 빨간 거만 드셔요. 아우, 고맙습니다. 한번 쓰거라. 지난 넉 달 동안 용호 씨는 황도의 이곳저곳을 탐사하고 파악했다. 너무 더워서 좀 쉬어야 되겠는데. 제 에어컨 좀 틀어놨거든요. 오늘 같은 더위에 딱 맞는 장소로 제작진을 이끈다. 아이고, 시원하다. 용호 씨만의 파라다이스다. 에어컨 틀어놓으셨다고요? 예, 에어컨 틀어놨어요. 좀 빵빵하게 틀어놨어요, 좀. 저기 전기 걱정 안 하고 그냥 천연으로 해서. 아유, 시원하다.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아이고. 인공의 그 무엇도 없이 온전히 자연이 주는 선물. 그 안에서 즐기는 시원한 바다 풍경은 오직 용호 씨만이 독점해 누리는 최고의 호사다. 이곳 황도에서 용호 씨는 삶의 가치, 성공의 기준이 돈이 아님을 비로소 알게 됐다. 정말 전기 없고 수도 없고 뭐 건물도 뭐 있지만 토담으로 진 건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냥 친환경적인 그냥 그런 섬이에요. 인터넷이 없더라도 여기는 놀거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밥해 먹는 것조차도 그 놀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화덕에 불 때는 것조차도 진짜 놀이가 되더라고요. 용호 씨는 이곳 황도에서 온전히 삶 자체를 누리고 즐기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아이 시원해라. 처음 들어가네. 오늘 점심 메뉴로 고른 것은 삿갓 조개. 흔히 보말 혹은 따개비로 불리는 바다 조개다. 이게 된장국에 하면 국물이 시원하다 그래서 추천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돈 안 주고 이제 내 노력 이게 용호 씨에게 황도는 여전히 낙원인 모양이다. 이런 요리 실력으로 과연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나 걱정스러웠던 용호 씨였지만 4개월 새 그야말로 일취월장 솜씨가 늘었다. 불 다루는 솜씨는 물론 손맛도 확 달라졌다. 담백하게 끓여낸 삿갓 조개 육수를 싱싱한 아욱에 아낌없이 부어놓고 된장만으로 맛을 낸 아욱 된장국. 요리에 걸리는 시간도 확 줄었다. 아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도 모양도 끝내준다. 빨리 드시죠. 예.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작진을 초대해 마주 앉은 식탁. 어우, 시원한데요? 네, 시원하죠. 어떻게 이렇게 늘 혼자 하던 식사.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밥맛은 정말 최고다. 다음 날 황도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온 용호 씨. 지난 4개월 동안 황도는 용호 씨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이 시간은 용호 씨가 황도에게 고마움을 갚는 시간이다. 이거 먹으러 갔지. 황도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갯강구. 랍스터나 새우의 사촌지간으로 불리는 갑각류다. 희한한 식성이야. 처음에 사냥을 하더라고요. 이게 저기 갯바위에 와서 그래서 뭘 잡아먹는데 제가 뭐를 먹나 열심히 봤는데 갯강구더라고요. 근데 갯강구가 워낙 빠르잖아요. 못 잡는 거예요. 안쓰러워서 이제 몇 마리 이제 잡아줬더니 이제 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려오기만 하면. 네가 잡아야지. 꼭 잡아달라고 생각하냐. 사람 한 명 없는 섬에서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어준 황도. 황도야 올라가자. 황도가 있어 섬 생활의 외로움을 덜 수 있었다. 이거 뿌리자. 이거. 어제 뿌려줬는데 보자. 늘 황도를 괴롭히는 진드기. 오, 왜 이렇게 커요? 근데 그게 사람한테 다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한테 붙죠. 이렇게 있으니까. 와, 이렇게 커요? 예. 많이 위험해요. 솔직히 이제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게. 저녁이면 이제 옷을 항상 갈아입거든요. 갈아입고 탁탁 털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병원도 없고 혼자 지내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해야죠. 자유와 여유를 얻었지만 문명을 떠나니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불편함도 있다. 각종 벌레의 공격이 바로 그것. 용호 씨는 불편함에 짜증내기보단 즐기는 쪽을 택했다. 즐거운 일이 있으신가 봐요. 예? 아니요. 먹이 찌느라고. 움직이면 그래도 덜 하거든요. 아이고. 오늘은 모기 기피제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만드는 그 순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독한 황도 모기다. 이 긴파 겨울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팔도 그렇지만 몸도 좀 많이 물렸는데 도깨비 방망이 같아요. 예. 저는 그래도 붓기가 좀 덜하는 편에 이제 좀 예, 엉덩이는 좀 더한 것 같아요. 이제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까 그냥 엉덩이가 진짜 너무 심해요. 섬에 들어올 때 공수해왔던 알코올이 기피제에 유용한 재료. 모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향인 말린 계피를 넣고 섬에서 채취한 약초, 백선도 추가한다. 이것이 용호 씨가 즐겨 쓰는 천연 기피제. 역시 안 덤비네. 왔다가 그냥 가네. 부디 효과가 있기를. 그날 오후 술집 먹으니까 침 나네. 갑자기 사용하지 않던 침낭이며 텐트까지 챙겨 야영 준비를 하는 용호 씨. 오늘은 집을 떠나 황도의 정상에서 1박을 할 계획이다. 동쪽에 황도의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일출도 보고 일몰도 보고 두 가지 다 오늘은 볼 생각입니다. 저 산의 산입니다. 능선 2개 지나야 돼요. 거기서 보면 황도 전체의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황도야, 들은 척도 안 해. 황도야, 산에 올라가자. 가자. 갈래? 너 집 지켜야 되는데. 집 지켜. 우린 계속 따로따로 움직이잖아. 도둑 걱정 따윈 필요 없는 혼자만의 섬이지만 집은 황도에게 맡기고 정상을 향해 출발한다. 쉬운 줄 알았더니 이건 짐이 많으니까 어렵네요. 힘든 고비가 하나 더 남았는데 저기가 정말 힘든 곳인데. 어느새 허리춤까지 자란 풀숲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니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걸음이다. 저기 요 소나무숲에 보이는 섬이 외연도고 요 가깝게 보이는 섬이 어청도입니다. 충남 보령시의 외연도와 전북 군산시의 어청도가 모두 한눈에 보인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숲길. 이제 능선 하나가 더 남았다. 여기는 동백나무 숲입니다. 예, 이게 다 동백나무입니다. 지금. 그늘고 엄청 시원하네요. 예, 여기는 상당히 시원하고요. 이름 모를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그 특징적인 게 나무들이 이렇게 다 뭉쳐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가족끼리 아예 우애가 이렇게 이씨들 다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 왔던 자리가 어느새 이렇게 됐어. 이제 어려운 코스는 없습니다, 이제. 평소 30-40분이면 오르던 길이었지만 한여름 더위에 풀숲을 헤치며 오느라 오늘은 거의 2시간이나 걸렸다. 물을 공급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정상 주변에 다가갈수록 많아지는 커다란 암석에 부서진 파편들. 판의 흔적들이 이제 저렇게 구멍이 많이 뚫리고,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말로는 금강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중화석 광산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황도에도 이제 광물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광물을 캐다가 중단을 했어요. 밑에는 이제 이거 캔 자재들이 이제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는 유심히 봐요. 여기 올라올 때는 혹시 뭐 있나. 좋다. 드디어 정상이다. 다 왔습니다. 아, 시원하다. 바다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외연열도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섬인 황도. 섬 전체가 화강 편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사나무, 동백나무, 보리수 등이 군락을 이루어 자라고 있다. 정부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40여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오히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된 천혜의 섬이 됐다. 거칠 것 하나 없는 이곳 정상에 서면 자신도 모르게 두 팔을 활짝 펼치게 된다는 용호 씨. 이렇게 하면 꼭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 날라지던데요. 이야. 일출은 제일 늦게 보지만 저 일몰만큼은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까지. 항상 제가 저 일몰은 마지막에 봤던 사람이거든요. 오늘은 같이 보게 됐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둘러보면 꼭 집에 갈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저기니까 금방 가겠다. 이제 그런 느낌도 들고. 눈앞에 펼쳐진 섬들을 징검다리 삼아 건너뛰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 금방이라도 닿을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날 밤 빠뜨린 거? 지 마음이 안 당겼더라고. 아니 살이 없어서 그래. 살 빠졌다며. 살이 없어서 그런 거. 아이 아니야. 무척 건강해졌어. 살은 무슨 빠지기는 아주 뭐 몸 좋아. 섬의 정상은 유일하게 통신이 가능한 지역. 고마운 거고. 아내와도 오랜만에 통화다. 아무튼 또 내가 여기서 이제 있다 보니까 너한테 참 미안해. 애들한테도 그렇고. 나도 미안하지 뭐. 근데 나 열심히 하는 거 알잖아, 그치? 알지. 잘 지내고. 오랜만에 아내 목소리를 들으니 그립고 미안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복잡해진다. 혼자 이제 있는 게 좀 안쓰럽죠. 이제 저 혼자 여기 있는 게 좀 그렇고. 가장으로서 좀 집도 좀 지켜주고 하면 되는데 곁에 지켜주지 못한 게 좀 미안한 게 있어서 좀 그런 거죠. 뭐. 밤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환한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증거. 사업 실패 후 겪었던 긴 방황과 갈등 역시 마침표를 찍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용호 씨는 믿고 싶다. 다시 가족들 앞에 섰을 땐 당당하고 자신 있는 가장의 모습이고 싶다. 통신 부가 서비스 중에 이제 국제전화 카드,
최초에 이제 그 전화카드 유통을 했어요. 서울 만남의 광장부터 언양휴게소까지 경부선 전체를 이렇게 영업을 열었어요. 그래서 전화카드 한 박스가 한 2,000장 정도 되는데 3,000원짜리가 한 6박스 정도, 그다음 5,000원짜리가 한 3박스, 10,000원짜리가 한 박스 반 정도. 그걸 갖고 이제 싣고 내려가거든요. 쌀자루에다 그냥 돈을 이렇게 담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무실에 와서 그 돈 세알이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개수기가 사무실에 4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실패로 이어졌고 감당 못할 빚만 남았다. 너무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 예전에 보면 진짜 제 의욕 가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제 보험을 이렇게 탁 들어서 그냥 한강에 뛰어들까. 근데 솔직히 보험들 그 수중에 그게 없었어요. 몇 달 더 들어야 되더라고요, 여기들. 뭐 별 생각을 다 했죠.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사업체는 물론 집까지 남에게 넘어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현장 막일까지 전전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7년을 버틴 그의 앞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느꼈을 때 용호 씨가 찾아온 것이 바로 황도였다. 좌절감에 빠졌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란 패배감에 괴로웠던 용호 씨. 지난번에 왔을 때는 못은 없었잖아요. 예, 좀 갖다 달라고 좀 부탁을 해서 배편으로 좀 받았습니다. 웬만한 건 다 만들거든요. 아주 편해요. 황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만들고 몸으로 부딪혀 문제들을 해결하며 용호 씨는 달라졌다. 좋네요. 예, 의자입니다. 이거 부피가 아니라. 무인도에서 어떻게 견디냐는 걱정, 뭘 먹고 살 거냐는 우려. 주변의 그런 시선들 속에서 홀로 시작했던 황도살이. 맞춤 가구 하나 맞췄습니다. 재료비가 목값만 좀 들었네요. 목값 300원어치 들어갔습니다. 용호 씨는 이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황도의 식구들 모두가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는 시간. 정막을 깨는 사이렌 소리에 당황한 용호 씨가 급히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데 낯선 배 한 척이 황도에 도착했다. 작다. 고기가 안 들어있어서. 고기요? 저 닭을 어떻게 잡는데 또. 그래도 다 철거하자. 철수해서. 물 못 들어가거든요. 데리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망아지 같아 끌고 나가지.